복사, 뉴, 붙여넣기. 그리고 사이즈 안 맞네. 다시. 자,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시죠. 보시면 이제 레이어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레이어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레이어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구본을 아래다 놓고 불타는 덩어리를 위에다 놓고 여기다가 마스크 추가. 레이어를 순서를 바꾸고 위에다가 마스크 추가. 그 다음 검정색을 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투명하게 된다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마큐 툴로 따면 돼요. 자, 보실까요? 이렇게요. 마큐로 따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검정색을 칠하면 자, 제대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따면 돼요. 따면 돼요. 나한테 필요한 내용은 여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요.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따보시죠.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레이어 순서 바꾼 다음에 어떤가요? 지구본이 더 크죠? 줄이세요. 스케일로. 자, 줄이세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든지 위치 잡을 수 있잖아요. 마스크 추가. 그러면 딱 지구본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보시면은요, 이런 거. 자,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스크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들어가죠. 그죠? 반대로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색상이 반대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선택 반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지 메뉴에 보시면 어디 갔을까요? 어저스트먼트에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인버트요. 이미지 메뉴에 어저스트먼트에 보시면 인버트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색상이 반전이 됩니다. 반전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반전시키는 기능입니다. 컨트롤 I 반전이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브러쉬 툴에 오파시티를 낮춥니다. 그리고 흰색을 조금씩 칠해 볼까요? 사실은 이렇게 또렷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안쪽에 이렇게 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드니스였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숨겨져 있는 불들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얼마든지
얼마든지 리터칭이 가능하죠. 보였다가 감췄다가 얼마든지 리터칭이 가능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쭉쭉 작업하시면 돼요. 자, 어떤가요? 그러면 지구본이 불타고 있는 모습 만들어졌나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볼까요? 복사 끄고 붙여넣기 한 번 더 붙여넣기. 자, 이렇게 한번 나와보시죠. 자, 그 다음엔 여기에다가 마스크를 씌우고 이제 그라데이션이라는 걸 줄 건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new 새로운 명령을 하나 실행하고요. 여기 보시면 페인트 버켓통이 있습니다. 버켓. 얘가 페인트 버켓인데 이거 눌러 보시면 그라디언트하고 페인트 버켓하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페인트 버켓은 내가 지정한 색을 이렇게 붓는 겁니다. 그러면 페인트가 딱 부어져요. 이게 버켓 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버켓 툴을 누르면 이렇게 버켓이 들어가요.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좀 특이하게 들어가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넣어 보시죠. 색상을 지정해 보시죠. 이 버켓 툴은 여기 나와 있는 톨러런스 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톨러런스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갖다 대면 지금 요 갖다 대는 요 자리 있죠. 요 자리에 픽셀 정보를 가져옵니다. 명도 값이나 채도 값이나 그 값에 예를 들어서 1%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네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톨러런스 값이 1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100% 그러면 영역이 더 늘어나는 거죠. 최대 255까지 256인가요? 네, 255까지요. 그러면 모든 걸 다 포용하게 됩니다. 적당히, 예를 들어서 32가 기본값인데 이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한 45? 그럼 조금 더 늘어나겠군요. 이런 식으로. 그죠?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오파시티를 낮추고 클릭해주면, 자, 색상이 싹 변한 거 보이시나요? 자, 어떤가요? 그러면 드레스의 색상이 바뀌었나요?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이거 포토샵 할 때, 아니 캐드 할 때 한번 해봤어요. 그죠? 두 개의 색상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 전면색에서 배경색, 전면색 파란색이고, 자, 배경색이, 자, 파란색에서 근처의 색으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전면색에서 배경색, 드래그, 전면색에서 배경색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그라데이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그라데이션, 선형 그라데이션, 원형 그라데이션, 원톤 그라데이션, 피라밋 그라데이션. 자, 하나씩 다 해볼 겁니다. 안쪽, 바깥쪽. 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전면색, 배경색, 원형.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렇게 리본처럼 이렇게 끝에 딱 맞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면색에서 배경색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간 원형 그라데이션. 그 다음 원톤 그라데이션,
이렇게요. 짧게 해보세요. 그라데이션을 짧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원형 그라데이션, 그 다음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그라데이션.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퀴툴로 제가 이렇게 타원을 그릴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타원을 하나 그려보시죠. 그라데이션을 줄 건데, 전면색을, 아니, 색상 바꾸고, 전면색은 흰색, 배경색은 파랑색. 뭐 빨강색 쓰셔도 괜찮아요. 파랑색이든 빨강색이든 녹색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색으로 배경색을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그라데이션, 원형 그라데이션 얘입니다. 요거예요. 이거 앵글 그라데이션 말고 레디얼 그라데이션입니다. 두 번째 거. 그리고 드래그 앤 드래그. 풍선 그려졌네요. 그라데이션이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해볼까요? 뭐 다른 사진 말고 그냥 이 사진 가지고 계속 해보죠.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사진을 불러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불러오시고, 자, 그 다음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그라데이션 명령어에 보시면 설명 아직 못한 게 바로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얘가 색상인데 여기 눌러보시면 다양한 그라데이션 패턴들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라데이션이 전면에서 배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가지 색상을 섞어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 기어 그림을 눌러보시면 뉴 그라데이션, 그러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라데이션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보시면 그라데이션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그라데이션 에디터라는 게 나옵니다. 얘가 필요해요. 그라데이션 에디터를 띄워보시죠.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인데, 자, 이 아래가 색상입니다. 이 아래가 색상이에요. 그래서 클릭하면 색상을 얼마든지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조절자 있죠. 얘네들 드래그 하시면 위치를 바꿀 수 있고요. 여기 컬러는 내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자,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하고 오케이. 클릭하고 오케이. 어떤가요? 색상이 쭉 변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아래쪽에 있는 조절자들은 바로 색상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색상들을 다 추가하거나 또는 빼고 싶어요. 빼고 싶으면 얘를 드래그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립니다. 클릭하면 추가가 되는 거고,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리면 삭제가 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밑으로 빼면 돼요. 클릭해서 밑으로 빼면 됩니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시면 얼마든지 색상을 추가하거나 혹은 더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이 위에 부분 있죠. 이 위에 부분은 투명입니다. 눌러보시면 오파시티가 활성화돼요. 오파시티는 불투명이란 뜻이었죠. 그러니까 이 값을 낮춰버리면 투명해집니다. 이렇게 투명과 불투명을 조절합니다. 똑같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조절자들이 들어와요. 불투명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투명해지고 다시 여기까지 투명하고 다시 여기 불투명해지고 이런 식으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로 올리면 조절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클릭하고 여기 투명한데 요만큼 다시 불투명해집니다. 여기 다시 불투명해지고 여기 다시 투명해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투명해서 색상이 나왔다가 다시 색상이 사라지는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색상과 투명도를 같이 조절할 수 있고 여기 클릭해 보시면 여기 로케이션 항목이 나오죠. 로케이션 위치예요. 0%에서 100%까지 중 몇 퍼센트냐. 여기 딜리트 있네요. 누르면 지워지겠군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어떤 거 쓰냐면 요거 쓰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많기는 한데 요 정도면 네. 요 정도? 네, 요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쓸 거예요. 그라데이션을. 자, 레이어 만들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조금만 빼고 선형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해 보면 그라데이션 들어간 게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조금만 해 보시죠. 스머지 툴 있죠. 스머지. 자, 어디 갔나요? 스머지가. 자, 여기, 이거 아니구나. 여기 있네. 스머지 툴. 스머지 툴로 이렇게 밀어 봅니다. 스트렝스를 조금 높여 봅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위아래 이렇게. 너무 센가? 크기도 너무 세고. 빨간색이 너무 적어서 안 되겠네. 그러면 불꽃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빨간색을 조금 더 넣어봤습니다. 위아래 스머지로 눌러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불꽃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자, 여기다 그라데이션을 주었습니다. 이 위에 드레스 입은 여자분한테 그라데이션을 줬고요. 흰색은 보이고 검정색은 감춰진다고 했습니다. 자, 맨 위 그라데이션 선택하고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입니다. 원형이고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 그럼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주시면 너무 멀리 주면 경계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주세요. 적당히. 그러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합성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라데이션을 이용한 합성을 참 많이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요. 녹색을 띄워보죠. 전면색에다가 이렇게 짙은 녹색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요. 여기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블렌드 모드라고 해요. 여기가 블렌드 모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색상을 혼합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다크 모드요. 다크는 어두운 것, 기존의 색상과 내가 새로 칠하는 색상끼리 중에 더 어두운 쪽으로만 색상이 칠해지는 걸 다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다큰이에요. 다큰들입니다. 그럼 여기는요, 라이튼들입니다. 밝은 것들 위주로 색상이 채워지는 걸 말합니다. 오버레이는 덮어씌우는 거죠. 더 어두운 게 위로 또는 더 밝은 게 위로. 자, 그 중에 다큰입니다. 자, 이렇게요. 전면색이 녹색입니다. 원형 그라데이션입니다. 녹색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다시 칠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녹색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속 추가로 선택이 돼요. 추가로 그려집니다. 어두운 것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세포 같은 거 있죠. 세포 같은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복사, 파일, 뉴, 붙여넣기, 한 번 더 복사, 붙여넣기, 다시 복사, 붙여넣기. 자, 이렇게 다 복사해 가지고 오시죠. 그 다음 자, 여기 병이네요. 술병이네요. 그죠? 술병을 선택해서 술병만 딱 셀렉트 하고 싶어요. 그럼 라쏘 툴로 다 따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럴 땐 매직 완드를 한번 써보세요. 매직 완드를 써보면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델키로 확 지워버리면 굳이 얘네는 마스크 툴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매직 완드 딱 썼더니 경계 침범했네요. 이렇게 경계가 침범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매직 완드 톨러런스를 낮춥니다. 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더 낮춰야 되겠네요. 한 5? 5도 안 되고, 안 되겠습니다. 얘는 라쏘 툴로 그냥 따야 되겠습니다. 라쏘. 라쏘 툴로 그냥 땁니다. 자, 라쏘 툴로 따고 선택이 안쪽에 되어 있으니까 얘는 마스크. 그러면 어떤가요? 병과 담배가 완성됐네요. 그죠?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붙잡아다가 해볼까요? 자, 컨트롤 T. 자, 크기도 조금 줄이고, 자, 삐딱하게 물어야죠. 자, 이렇게 물어야죠. 그 다음 라쏘 툴이니까 맞아, 이렇게 입술 부분만 선택해 봅니다. 이렇게 아래쪽 입술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 봅니다.
그 다음 이 아래쪽 입술 부분에 검정색을 칠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 감춰지겠죠? 그러면 담배를 물은 것처럼 보이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술병이죠? 자, 레이어 선택하고, 자, 술병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T. 자, 적당히, 크기도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자, 손의 방향과 이렇게 방향을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마스크를 주는데, 자, 얼마만큼요? 이 손 모양 그대로 따내면 됩니다. 이렇게 손 모양 그대로 따내시면 이 부분만큼은 이 오랑우탄의 손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브러쉬 툴로 지우면 어떤가요? 이렇게 쥐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나요? 자요,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거요. 얘를 복사하시면 돼요. 이 파일입니다. 선택하고 복사, 뉴, 붙여넣기.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옆으로 길다는 사실이죠. 그죠? 옆으로 이렇게 길다는 사실이죠. 자, 이럴 때 쓰는 명령어가, 자, 바로 여기, 자, 이미지 메뉴에 보시면 캔버스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가 있고 캔버스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말 그대로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고, 캔버스 사이즈는 이미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문서의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자, 1200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1200으로 커지는 겁니다. 물론 줄일 수도 있겠죠. 이미지 사이즈 300 그러면 오히려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그에 비해서 캔버스 사이즈는 조금 달라요. 캔버스 사이즈는 도화지입니다. 1200 그러면 1200으로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종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미지 그대로 있고 종이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캔버스 사이즈, 자, 300에 300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지보다 캔버스가 작아지는 거죠. 캔버스를 자릅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그대로 있고 이미지 밑단에 있는 캔버스의 크기, 도화지의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물은 바로 이렇게 캔버스의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캔버스 사이즈, 그 다음에 보시면 앵커가 나오죠. 이렇게 9개가 있죠. 보시면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 화살표 방향으로 종이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단위가 픽셀. 자, 네, 2배, 1200. 그러면, 자, 이와 같이 1200으로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키워 보시죠. 그 다음, 색상은요. 색상은 파란색이네요. 제가 파란색을 찾았습니다. 적당히 여기 들어가야 될 파란색을 찾고 백그라운드에다가 칠했습니다. 이렇게요. 백그라운드에다 칠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배경에다 칠해 보시죠. 이번에는 이 위에 이미지에다가 마스크를 줍니다. 마스크를 주고 그라데이션, 선형 그라데이션,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그럼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과제물처럼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문자가 있군요. 문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자요. 자, 문자의 기본 색상은 여기 나옵니다. 여기가 색상이에요. 자, 기본 색상입니다. 이렇게. 자, 클릭하고 About Me네요. About Us 선택하고 글자 크기 조절하고. 근데 이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스케일 명령을 이용해서 조절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글자를 한번 써보시죠. 자, 이 아래쪽으로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고요. 자, 레이어를 제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선택을 해보죠. 선택을 하고 이 색보다 조금 낮추어서 제가 색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색칠을 해보시죠.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이 투명하죠. 여기 투명하고 여기는 반투명하고, 그죠? 요거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선택하고 바로 여기 오파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투명해지고 불투명해지고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방법,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투명도 조절하니까 이렇게 색상 차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투명도를 조절해 보시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여기에요. 블렌드 모드가 여기도 있습니다. 다큰을 이용해 보시죠. 다큰을 이용해서 얘를 조절해 봅니다. 어떤가요?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투명도가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또는 라이트는 밝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밝게 합성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오버레이는 겹쳐서란 뜻입니다. 밝은 부분은 밝고 어두운 부분은 어둡고. 자, 그러면 뭐 멀티플러도 좋고 컬러버는 안 되고, 멀티플러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멀티플러의 이 값을 낮춰보시면 이와 같이 쉽게 합성할 수 있게 됩니다. 검은 부분, 조금 더 투명한 부분, 그리고 여기다가 글씨를 쓰는 겁니다. 텍스트 클릭 홈, 그리고 글자가 흰색으로 바꾸고 컴퍼니,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아니 테크니크네요. 그 다음 사이트맵. 자, 글자 크기 조절하고. 이동해 놓으면 되겠군요. 글자의 색상도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밝은 색으로. 그러면 디자인 됐네요. 이건 아마 홈페이지 메뉴 디자인일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여기 요렇게 차를 리플렉션 시키는 겁니다. 자, 복사, 붙여넣기. 자, 이렇게 자동차를 가져와 보실까요? 자, 흰색 부분은 다 따야 돼요. 이렇게 흰색 부분은 다 지워야 됩니다. 매직 원드로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매직 원드로 선택을 하면 흰색은, 이 바깥쪽의 흰색은 쉽게 지우실 수 있어요. 나머지 여기는 라소 툴로 다 정리해야만 해요. 이렇게요.
자, 정리를 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캔버스 사이즈를 조절해 줍니다. 높이를 자, 픽셀을 바꿔보면 한 300픽셀? 아니, 조금 더 바꿔야 되겠고 더 줘야 되겠네요. 자, 높이를 500픽셀.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실까요? 자, 이렇게 밑에다가 레이어를 만들고 그라데이션을 줄 겁니다. 전면색은 검정색, 배경색은 파란색. 자, 그라데이션을 주면 대략 이런 느낌이 나겠군요. 그라데이션을 주실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놓으면 약간 삐딱하잖아요. 근데 Shift 키를 누르면 수평, 수직, 그 다음 45도 이렇게 방향을 지정해서 줄 수 있습니다. 대략 한 요정도.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줘보시죠. 자, 레이어를 복사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자동차를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요. 자동차가 두 개 생긴 거 보이시죠? 자, 하나는 플립 버티컬. 얘를 플립 버티컬 해볼까요? 에디트, 트랜스폼, 플립 버티컬. 자, 위아래로 뒤집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밑에다 갖다 놔 보시죠. 똑같이 레이어 마스크를 주고, 자,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자,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자, 이런 식이 되겠군요. 어떤가요? 반사되는 느낌 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반사 느낌을. 이렇게 주시면 어떤가요? 반사 느낌이 아니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흰색을 여기다 두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라데이션을 이런 식으로. 그래야 살짝 반사가 되는, 살짝 밑에가 비춰지는 느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라데이션 시작하는 위치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 효과를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먼저 바닥부터 볼까요? 자, 붙여넣기. 자, 크기를 키워봅니다. 한 이만하겠군요. 자, 키워보시죠. 오파시티를 주고, 오파시티를 마스크 주고, 약하게 그라데이션 살짝 이런 식으로요. 나중에 여기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주면 돼요. 그라데이션을 살짝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라데이션 줘보시죠. 하나씩 불러와 볼까요? 복사, 붙여넣기. 크기가 안 맞으니까 크기를 줄여봅니다. 자, 이렇게요. 적당히 줄여주세요. 자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너무 크지 않게끔 적당히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죠. 그죠? 이 테두리를 넣는 방법이 그냥 무식하게 넣는 방법 하나, 그 다음 좀 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법 하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요. 무식하게 넣는 방법은 그냥 이거예요. 레이어를 만드세요. 레이어 만들고 위치 바꿉니다. 이렇게요. 레이어 바꾸고 위치 막아요.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흰색을 칠해버리면
테두리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가장 무식한 방법이에요. 할 수 있나요? 모르면 이렇게라도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만들고 지울 겁니다. 자,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지우세요. 두 번째 방법은 이펙트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요. FX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펙트입니다.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고 FX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펙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펙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스트로크요. 테두리.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테두리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여기 스트로크를 조절하면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아우터, 인사이드, 안쪽으로,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테두리가 들어가는 방향이고, 센터, 가운데로,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색상, 흰색이죠, 이렇게. 자, 10픽셀만 이렇게 줘볼까요? 그럼 어떤가요? 훨씬 더 깔끔하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그림자가 존재해요. 이 그림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 효과에 보시면 여기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자, 더블 클릭. 예. 네,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에 보시면 섀도우가 있습니다. 드롭 섀도우. 드롭 섀도우로 체크하시면 자, 그림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림자의 방향이 이쪽입니다. 여기 그림자의 방향. 그러면 그림자의 방향이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 디스턴스, 떨어진 거리요. 거리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스프레이, 퍼지는 정도를 말하고요. 사이즈, 크기입니다. 크기요. 이걸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이걸로는 안 될 거고 다른 방법을 쓰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롭 섀도우 끄고 얘는 탑 없어요. 레이어를 만드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라쏘 툴로 따라 그립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그림자로 채웁니다. 이때 오파시티를 낮춰주면 그림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그런데 이동해 보면 어떤가요? 따로따로 이동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따로따로 이동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에서 두 개를 같이 선택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선택합니다. 두 개 같이 선택하시고 여기 아래로 내리면 쇠사슬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두 개가 쇠사슬로 링크가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눌러주면 링크 풀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하나를 움직여도 같이 수정이 됩니다. 프리 트랜스폼 함께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복사, 붙여넣기, 크기 조절하고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키 툴로 삭제, 다시 적당한 크기로 조절. 그 다음 이펙트에서 드롭 섀도우 말고 스트로크 인사이드 10mm. 자, 그 다음 레이어 하나 만들고 그림자를 그려보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 오파시티를 낮추면 그림자 모습이 완성됩니다.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링크. 자,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림자가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4개 다 만드시고 그 다음 글씨도 써보시고, 글씨를 쓰고 리플렉션 효과도 만들어 보시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얘를 만들 겁니다. 이미지 복사하고 뉴 크리에이트 하시면 적당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 테두리를 그리려고 합니다. 아니,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 이제 테두리를 그릴 겁니다. 테두리를 그릴 건데 이번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쉐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렉탱글 혹은 라운디드 렉탱글, 이건 쉐입 툴입니다. 쉐입이에요. 형태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쓰는 기법이 바로 이 쉐입을 이용한 편집입니다.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의 절반을 차지해요. 원래 여기 보시면은 펜툴 보이시나요? 문자 옆에 이 펜툴을 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은 여기 쉐입 렉탱글입니다. 클릭하시면 사이즈가 나와요. 클릭하면 사이즈가 나와요. 드래그 하시면 내가 임의대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라운디드 렉탱글, 곡선이죠. 이렇게 곡선으로 생긴 이 곡선의 반경은 클릭하면 나와요. 여기 라운드에 대한 반경이 나옵니다. 10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엘립스 타원이죠. Shift 키를 누르거나 Alt Shift를 누르시면 됩니다. 원형 모양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곤입니다. 폴리곤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클릭하게 되면 사이드가 여기 나옵니다. 육각형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얘도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커스텀 쉐입 툴이 나옵니다. 커스텀 쉐입 툴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여기 숨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얘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셀렉트 툴이 여기 있어요. 여기 셀렉트 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패스 셀렉션이 있고 다이렉트 셀렉션이 있는데, 패스는 전체를 한 번에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전체를 한 번에 선택하는 거고, 다이렉트 셀렉션은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내가 선택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어요. 컨트롤 T를 누르시면 크기는 얼마든지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크기를 조절해 보시죠. 선택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직접 포인트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자, 보이시죠? 선택되는 거. 근데 추가 선택이 안 되죠. 자, Shift 키 누르시고 추가 선택해 보세요. Shift 키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조절점들이 다 선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긴 선택이 안 된 거예요. 하얗게 된 건 선택이 안 된 겁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파랗게 선택된 건 선택된 거고, 하얀 건 선택이 안 된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 보셔도 됩니다.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그리고 Alt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면 똑같은 크기로 커지겠죠. 자, 이렇게 키워 보시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을 두 개를 그렸단 말이죠. 그래서 빼기를 이용해서 지금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이거죠. 어떻게 얘가 빠졌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좌우 간격이나 상하 간격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눈대중으로 맞출 수는 있어요. 어차피 얘는 픽셀이라는 단위로 움직이니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포토샵한테 밀어버리는 거죠. 좀 네가 좀 해봐. 이렇게요. 여기 정렬하는 방법 보이시나요?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호리젠탈, 버티컬로 맞추면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선택을 할 때는 여기 화살표, 검정색 화살표를 쓰세요. 얘를 선택하고 드래그를 하면 같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같이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호리젠탈로 수평, 그 다음 버티컬로,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자, 한번 맞춰 보시죠. 자, 이렇게 필터 갤러리를 쓰시면 됩니다. 맨 위에 필터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굉장히 다양한 필터들이 존재를 해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필터에 의해서 효과들이 만들어집니다. 일명 포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다 눌러보세요. 오른쪽에 값이 있습니다. 브러쉬 사이즈가 있어서 브러쉬 사이즈로 인해서 형상이 바뀌기도 합니다. 브러쉬 스트로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중에 여기서 썼던 건 그래픽 펜입니다. 그래픽 펜을 찾아가지고 적용을 시켜주는데, 스트로크 랭스를 짧게 하면 디테일하게, 길게 하면 좀 간략하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다크니스, 밝고 어둡기죠. 네. 적당히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은 정도로 이렇게 그래픽 펜슬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찾아서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자, 여기가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바로 여기 테두리 선, 이 테두리 선의 색상은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의 색상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자,
보라색이네요. 자, 제가 진한 보라색으로 바꿔왔습니다. 자, 보라색으로 바꿨는데 이 값을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레드, 그린, 블루 나오죠. 그죠? 얘를 기억하지 마시고 얘를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뭐냐면 16진수 코드입니다. 16진수 코드예요. 앞에 두 자리가 레드, 중간에 두 자리가 그린, 맨 끝에 두 자리가 블루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 16진수 코드표예요. 기억을 할 것도 없고 이렇게 블럭을 만든 다음에 복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코드 값을 다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이 16진수 코드는 어디서 쓰는 거냐면 웹 디자인 할 때 씁니다. 웹 디자인이나 자바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얘도 무슨 색이에요? 동일한 색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또 얘는. 그죠? 얘는 이미지잖아요. 얘는 오브젝트였어요. 스마트 오브젝트였습니다. 근데 얘는 이미지잖아요. 이렇게요. fx에 보면 컬러 오버레이, 그라데이션 오버레이, 패턴 오버레이, 오버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컬러 오버레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색상을 여기다 붙여넣기. 그러면 동일한 색상이 들어갔고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 블렌드 모드가 있습니다. 이 블렌드 모드에 아까 우리 다큰이었나요? 다큰 써보니까 어떤가요? 밝은 데만 이렇게 쭉 들어갔죠. 그죠? 다시 볼까요? 이번엔 라이트닝. 라이튼을 주니까 어떻게 됐나요? 거꾸로 검은 부분에 들어갔죠. 그죠? 이 블렌드 모드를 활용해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블렌드 모드를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색과 여기 색이 다르죠. 그죠? 이 안쪽의 색이 조금 더 채도가 낮아요. 여기서 색상을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어두워지는군요. 다시 채도를 낮추니까 어떻게 돼요? 네, 모양이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화면상에선 안 보이네. 자, 이렇게 채도를 낮춰서 한번 맞춰 보시죠.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 이 위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군요. 이거 매직 원드고, 그 다음 똑같이 색상을 칠하면 되죠. 자, 아이드로퍼가 있습니다. 아이드로퍼로 클릭하면 색상을 뽑아올 수 있죠. 그러면 동일한 색상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아이드롭, 색상을 가져올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색상 가져오면 되겠고, 네, 마지막으로 글자를 쓰면 되겠죠. 텍스트 L로 VELY. 자, 문자 키우고, 그 다음엔 다시 또 사진을 하나 불러올까요? 크기도 줄여봅시다. 그 다음 회전도 해봅시다. 적당한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역시 테두리를 주시면 되겠죠.
이펙트, 그 다음 스트로크, 이때 들어가는 스트로크 컬러를 똑같이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손도 가져옵니다. 자, 손의 위치는 맨 위쪽으로 해서, 자,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고, 순서를 바꿔보시면 대략 한 이 정도 어디 되겠네요. 자, 손도 돌려볼까요? 이렇게. 한 이 정도. 자요. 그러면 이제 손에 필요한 딱 손만 남기면 되죠. 레이어로, 레이어 마스크로. 자, 레이어 마스크를 주고, 자, 전부 따볼까요? 이거는 한 개씩 따야지 됩니다. 답이 없어요. 꼼꼼하게 따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따내 보시죠. 자, 여기는 뭐만 나오면 되냐면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래서 끄고, 자, 라sso 툴로 선택을 합니다. 자, 누구한테 마스크를 주냐면 얘한테 마스크를 줘야 돼요. 선택하고, 자, 끄고 라sso 툴로 엄지손가락만 땁니다. 켜놓고 이렇게요. 거꾸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기도 하네요. 거꾸로 해도 큰 문제 되지는 않겠는데요. 이렇게.
자, 저는 거꾸로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잘 되나요? 한번 해보시죠.